예, 이제 11번입니다. 11번 문제 용도지구 나왔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서도 이제 묶어서 하나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에서 용도지구에 관한 지정 변경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이것은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1차적인 토지 이용 제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다 전국적에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요, 빠짐없이 다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용도지역에 제한하는 그 목적을요, 좀 더 다시 요 국토의 일부 장소입니다. 일부 장소에 대해서 그 목적을 다시 또 좀 더 강화해서 제한하거나 또 완화해서 제한을 풀어주고자 할 때 용도지역은 둔 채로 일부 장소만의 그 목적을 또 따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 용도지구라는 것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는요, 국토의 일부 장소에서 지낸다고 하고요. 또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 중복될 수가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자, 이런 용도지구 첫 번째입니다. 용도지구의 구분, 종류입니다. 자, 국토계획 법률에서 보시면 10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해서 고객 및 보시측의 방방특위라고 합니다. 그게 또 대통령령에서 26개로 세분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용도지역은요, 세분되어진 그 용도지역을 또 지정할 수가 없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용도지구는요, 법이 바뀌지 않아도 법률에서 자체 또 필요할 때 지방조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용도지구를 또 정할 수 있다. 여기가 있다가 또 특징이 됩니다. 또 그 뒤에 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용도지구의 이제 지정, 변경 세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을 통해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을 합니다. 결정권자인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요, 지정 절차에서 예외가 있는데 용도지구는 지정 절차에서 예외가 없다. 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용도지구 지정이 딱 되어지면 효과입니다. 효과. 그래서 용도지구들별로 역시 행위 제한이 이제 결정이 딱 되어지는데 이 행위 제한 사항을 딱 보니까 이것은요, 지방조례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이 경우 또 아닌 경우가 예외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용도지구의 종류성을 묻습니다. 용도지구의 목적을 묻네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그 목적이 또 시험에 아주 잘 뜹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목적 딱 보니까요, 고도지구, 높이 결정이겠죠. 그 다음에 경관지구, 경관의 어떤 형성 유지입니다. 미관지구, 미관의 유지입니다. 미관지구. 그 다음에 보존지구, 무엇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설 보호지구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및 보시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방화지구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가 딱 보이네. 그래서 10개죠. 고객 및 보시게 방방특위입니다. 다시 보니까 고도지구는 다시 최고 고도와 최저 고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 보시면 자수시, 자연경관, 그 다음에 수변경관,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이 있습니다. 미관지구, 역일 중에서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그 다음에 중심지 미관지구가 있다. 보존지구, 역중성에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와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설보호지구, 학공항공이죠. 학공항공에서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있고요. 공용시설 보호지구 있고, 항만시설 보호지구 있고,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다. 그 다음에 개발전지구, 주거개발,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 또 복합개발과 특정개발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방제지구, 자연방제와 시가지 방제가 있다. 근데 방화지구와 특정 용도 제한주는 세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시가지는 경관지구요, 중심지는 미관지구다.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차이점. 역사문화적인 건축물 자체의 미관유지,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적인 시설과 지역 일대의 보호와 보존 딱 나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이 두 가지 중요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뭐냐 하니까 군사시설 보호지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는요, 공공용이 아니고 행정청이 필요한 바로 청사보호지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자연취락지구는 녹간 농자에 위치한다. 집집자란 그린벨트 안에 위치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어인은 주거기능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어떤 용도지구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설명입니다. 1번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군사시설 보존지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 보호하면 옆에 있는 공용시설 보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과 4번 잘 보세요.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역사문화적인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자체 미관 유지한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또 4번 가시면요. 이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 일대의 보호와 보존이다 하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다 해서 두 개 차이점 보시고요. 그래서 또 5번 가시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목적은 주거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1번만 X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번입니다. 1번, 2번. 시가 지는 경관이요, 중심지는 미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설명은 뭡니까? 역사문화적인 보호 가치가 큰 건축물 자체의 미관 유지다 했습니다. 시설과 지역 일대의 보호 보존 딱 나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설명해줘. 해서 3번 집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지령 가운데서 복합개발, 이것은요, 여기 있는 것들 2개 이상 섞어서 할 때 복합개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3번. 자, 개발 제한 구역 안에만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무엇이냐? 집단 취약지구가 되겠죠. 해서 보시면 13번 문제 1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4번에 용도지구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국토의 일부 장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 중복 지정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할 수 없다. X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2번 보존지구의 종류, 역중생인데 역사문화가 아니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겠죠. 중요시설물 생태계에서 구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지가 빠졌네요. 2번 X입니다. 3번 가시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과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그래서 3번 질문 A가 틀렸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우리가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 4번 질문 맞습니다. 맞네요. 자, 5번 가니까 필요할 때 용도지구에 지금 4번, 5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얘기입니다. 예외가 있다랍니다. 예외 있다. 용도지구법에 종류가 나와 있지만 필요할 때 더 만들 수가 있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들 조례입니다. 시조례에서 새롭게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용도지구의 명칭과 또 그 목적 사항과 행위 제한 사항을 정한 다음에 신설하고 정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 해당 그 지방의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을 통해서 신설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단 그 목적이 있겠죠. 해당 그 장소에 있던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에서 정해진 그 제한되는 내용을 강화하는 신설이어야 된다. 완화하는 신설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보시면요. 바로 5번에 있으면 행위자는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어야 한다. 완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용도지구에서 행위자한 상황은 원칙은 조례다. 이제 아닌 것도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15번을 가봅니다. 15번 문제. 용도지구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세부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국토장관,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한다. 예외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점 맞네요. 자,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제지구, 특히 자연방제지구 요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어떠한 곳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용도지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10년까지 동일한 재해가 2번 이상 발생이 되어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었다 할 때 지정을 하여야 한다. 또요, 연안침식관리구역 일대 안에서 지정을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번 나왔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정하여야 되는 용도지구, 방제지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질문 X입니다. 자, 또 3번 문제.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결정 때문에 발생한 그 토지에 관한 손실은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 자연취락지구는 녹관, 농자락과는 그 장소 안에 있는 취락 정비를 위해서 지정한다. 그래서 위치가 제한받죠.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보시고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사항, 효과, 행위 제한사항은요, 그 지방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6번 갑니다. 용도지구 또 다르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를 합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1번 맞네요. 2번 가시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각종 결정 제한 대상은 조례에서 정한다 해서 2번 제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3번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제한상을 조례로 하지 않고 예외에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도 딱 나오네요.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고도지구입니다. 높이를 위한 고도지구. 이것은요, 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높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지구 높이 결정.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다시 어디입니까? 저기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보호입니다. 시설보호 중에서 여기 공항시설 나옵니다. 공항시설. 공항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상은요, 항공법에서 따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입니다. 취락지구들, 자연 취락지구, 요 장소는 국토계획법, 우리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시행령.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안에 있으니까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법이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또 개발진흥지구들, 개발진흥지구들에 관한 행위제한상은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요. 요 개발진흥지구를 위한 각종 어떤 토지 개발 계획이라면 요 개발 계획에서 정할 것이고 또는요. 해당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제한상을 정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에서의 행위제한상은 이제 건축법에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요. 그래서 5번 용도지구는 그럼 17번입니다. 17번 보시면 제일 밑에 그죠? 17번 딱 보시면 아니요. 지금 16번 제일 3번입니다.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상은 항공부에서 정한다 해서 3번 지금 맞습니다. 다음에 4번에 용도지구에서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는 각각 특정 용도지역에만 정할 수 있다. 여기 취락지구 일대 한에서만 특정 용도지역에 위치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은 아닙니다. 4번 지금 X네요. 자 보시고요. 5번에 용도지구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보시면 이제 5번 지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7번을 가봅니다. 용도지구 또 나오네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역사문화적인 보호 가치가 큰 지역과 시설 일대의 보호와 보존 딱 나오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설명입니다. 해서 역사문화 미관지구 아닙니다. 1번 X. 2번입니다. 공용시설을 보호한다. 공용시설 보호지구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이것은요. 군사시설 보존지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2번 점 X. 3번 가시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어의 청소년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4번 지문 맞습니다. 보시고 자, 또 4번입니다. 시도되는 필요할 때 그들 지방 조례로서 용도지구를 그 명칭과 목적과 제한상을 조례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한 이 용도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제한을 강화하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목적에서 안 되겠죠. 그래서 강화하는 신설을 이어야 합니다. 4번 지문 X네요. 보시고 그 다음에 신설 말고도요, 요 중에서 보시면, 경미특입니다. 경미특.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하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경미특일 때는요, 또 필요할 때, 여기 세분되어져 있는 요 상태에서 좀 더 추가 세분을 더할 수 있고, 또 세분 안 되어진 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서 세분도 할 수가 있다 해서, 경미특은 세분도 할 수가 있다 해서, 경미고가 아니고 경미특입니다. 경미특일 때 세분할 수 있다. 경미고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요, 나중에 나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완화시킬 수 있다. 리모델링 완화, 경미고, 추가 세분 경미특 이렇게 해서 경미특입니다.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8번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구역 중복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어떤 경우도 중복될 수가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X입니다. 자, 또, 당연히 용도지역이 정해진 요 장소 일부의 용도지구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 방화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뻔하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용도지역 자체는요, 중복될 수가 없고, 용도지구는 자체적으로 중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에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이 결정이 되어지면 자연보존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3번 질문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4번 가시면 또 세분되지 아니한 곳이 관리지역이다. 그럼 보전관리지역에 준해서 행위제한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키울 수 없다가 아니고 행위제한 발생을 합니다. 4번 질문 하겠습니다. 자, 또 5번 가시면 시가와 조정구역 그 뒤에 나올 것입니다. 유보기간 보시면요. 5에서 20년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 19번 갑니다. 종합적인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또 나네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간은 뭐라지 중복지정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녹지지역과 권리지역 같은 용도지역 내부에서는 중복될 수가 없다라고 안 했습니까? 안 됩니다. 맞습니다. 또 3번 가시면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 또 나네요. 뭡니까? 보전관리 제한 받죠. 3번 질문 하겠습니다. 상상관리 아닙니다. 자, 4번은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뒤에 나옵니다. 용도구역입니다. 도시군관리로 결정한다. 그런데 원래 요 결정만치에는 시도대가 결정하죠.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5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곧 나옵니다. 요 결정도 해양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20번부터가 이제 용도구역 설명이네요. 용도구역 설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은 또 한 문제 꼭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전국의 전 모든 토지에 다 정해져 있는 바로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요. 또 그 토지 일부 장소에 그 기능을 또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또 특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국토 일부입니다. 국토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제한을 강화 또는 또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보시면 용도구역이란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도구역 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 용도구역 거기 있고 용도구역도 필요할 때 용도구역의 그 목적을 위해서 중복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자, 그런 용도구역 종류 구분입니다. 역시 국토계획법에서 크게 보시면요. 저기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있습니다. 또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입지규제 철수구역도 있다. 신설되어진 곳도 있죠. 그래서 개시수도립에서 5가지 용도구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시수도립입니다. 있는데 요 정해진 용도구역들 5가지 이거 외에는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더 추가로 지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없습니다. 자, 이런 용도지역 지정 반드시입니다. 이 지정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결정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개발 제한 구역만 치는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전속한다. 그 다음에 지가 조정구역 이것은 보시면요. 시도시사가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요 결정을 보시면 수산자원을 대표하는 해양부 장관이 이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요것은 보시면 해당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결정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속 결정하는 이런 장소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목적을 보시면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의 확산을 막고 자연보존한다. 뜻도 있겠지만 여기 군사상, 보안상, 안보상 목적이 여기에만 포함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 이건요. 시가화의 확산을 막고 단계적 개발을 잘 추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일단 시간만 잠시만 개발을 유보한다 해서 이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결정이 된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이거 유보 기간이 있습니다. 유보 기간 요거 네만 딱 제한하고 요게 끝나면 바로 풀어줍니다. 해서 유보 기간이 5에서 20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공유 수면하고요. 그 인근 토지에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행위자는 풀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시자연공원은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에 대해서 개발 제한해서 시민들 공원을 만든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입지 규제 참 중요하죠. 이건요, 도시의 거점 개발, 지역 거점 개발 육성을 위해서 보시면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내에서 지정한다. 또 지역 거점 시설 인근 장소에 지정한다. 또 보시면요, 어떤 세계상의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교통 결절지에서 1km 안에 있는 장소에 지정한다 등도 있고요. 또 보시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장소에서 지정한다. 또 도시 재생 활성화 어떤 사업이 필요한 장소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 위치 제한받는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정 절차는 반드시 도시국가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권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지정 고시를 했을 때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자, 효과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들별로 행위 제한, 어떤 건축한다, 행위 제한이 이제 결정이 딱 되는데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요, 행위 제한상 따로 특별법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 일대,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한한다 해서 우리 시험범위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도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 또요, 이 도시자연공원 이것도 보시면 이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특별법을 가진다. 여기서 따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행위제한사항 이것은 말입니다. 특별법이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이용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들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일단은 도시군 계획사업들, 이 도시군 계획사업도 마음대로 못한다. 요 정해진 유보기한 5에서 20년 딱 주어지면 도시군 계획사업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정받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이 아닌 기타 토지 개발 행위들 일대에는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 몇 가지 개발 행위들 이것들 전부 다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 또 허가 받지 않는 또 예외 어떤 것은 또 허가를 반드시 해주는 경우도 있겠더라 해서 요 사항들이죠. 또 시험에 즐겨 잘 등장을 합니다. 이고요. 입지규제 요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이 계획을 통해서 보시면 각종 제한을 풀어주는데 특히 보시면요. 요 계획이나 요 구역 지정할 때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할 때 보시면 10일 안에 빠르게 협의를 해준다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부미주,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 또요, 지하, 부미, 부설, 부미주입니다. 이것들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보니까, 요 안에서 보시면요. 이 변경 결정할 때도 국토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의 어떤 변경사항,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내용 결정에서 20% 내에서 변경할 때에는, 일단은 이제 시도가 위임받아서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사항도 있다. 또 정해지면 요 장소에 대해서는요, 특별 건축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또 간주한다. 라고 하는 등등등 내용도 등장한다 합니다. 해서 일단 문제 보면서 좀 더 확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번 문제 갑니다.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시가조정구역 참 중요했던 장소죠. 이것이 지금 이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실제 보시면요, 개발 진영지구 지정이 되어진 장소에서 개발 계획 수립이 안 되었으면 시가조정구역 제한 받는다. 그런 지방 위임상이 참 많아서 실제 이 제한들이 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그래서 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결정은 시도지사이다. 원칙 시도지사 맞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안에서 국토장관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맞습니다. 또 2번 시가조정구역의 목적, 도시와 그 주변 장소에 대해서 물산, 시가 확산을 막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해서 2번 질문 또 맞습니다. 3번 유보기한 5에서 20년이다 해서 3번 또 딱 맞네요. 4번 가시면요, 요 유보기한 끝나면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요 시가구역이 해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시가 조정구역에 관한 지정 결정에 대한 신뢰, 항상 신뢰입니다. 어떠한 뭐 이유 때문에 신뢰가 되었다, 또 해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신뢰와 해제가 간주되는 이런 경우들일 때 보시면요, 요 간주된 이 사실을 따로 고시는 또 따로 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신뢰, 해제 고시 따로 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자, 보시면 그 내용 신뢰 고시를 또 따로 해야 된다 해서 별도 고시를 요합니다. 또 5번째는 안 한다, 요합니다. X입니다. 21번 갑니다. 자,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지정입니다. 보시면 다 도시군 관리기호로 결정해야 됩니다. 기본격이 아닙니다. 1번 X네요. 2번, 이 도시자연공원 요것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광역이 아닙니다. X네요. 그 다음에 또 2번 가시면 시도지사는요,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거점분할 일부에 대해서 필요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4번 가시면 시도지사는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누굽니까? 해양부 장관이죠. 시도 아닙니다. X 되겠습니다. 자, 또 5번에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해서 3번만 맞는 말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구역 설명이다. 빈칸을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일대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국장도 지정할 수 있다. 1번 질문 나네요.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 도시자연공구역 시도제가 지정한다.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은 특별법에 따른다 했었죠. 3번 질문 맞습니다. 또 4번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들도 특별법인데 이 법 명칭이 뭐냐? 여러분들, 도시 내에 있는 공원들은 도시공원법 제한받습니다. 자연공원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공원 나와도 도시 내에 있으니까 도시공원법이지 자연공원,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 힘은 4번 X입니다. 자, 또 5번 가시면 시가와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23번 문제 빈칸은 여러분들 채워보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번 갑니다. 14번에 시가조정구역 또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한다. 1번 맞습니다. 유보기간 5에서 20년 해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유보기간 요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요 유보기간 끝나면 그 다음날 자동 해제가 딱 되어진다 해서 4번 또 맞습니다. 자, 5번 가시면 국방상, 군사상, 보안상 목적은요, 용도구역 가운데서 개발 제한구역만 있죠.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25번입니다. 입지규제, 요 장소의 지정 대상 지역이 쫙 나와 있죠.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도심, 부도심 여기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역 거점 시설 인근 장소 맞습니다. 3번에 보시면 세계상의 노선 교차하는 결절지에서 1km 안에 있는 장소죠. 2km 아닙니다. 3번 좀 X네요. 또 4번에 주거와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장소들. 또 5번에 도시 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장소일 때 그렇다 해서 맞는 말 되겠는데요. 3번만 X입니다. 요 문제 잘 봐주세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지정, 요거와 구역 계획 수립은요, 다 국토장관이 도시관리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 맞죠? 2번 가시면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요, 입지규제 구역 안에서의 개발 사업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이 개발하는 자한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예, 당연히 그 장소에서 개발을 하게 해줌으로써 발생하는 그 시설에 관한 설치 비용에서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좀 맞습니다. 2번 좀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요, 따로 법령이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좀 맞습니다. 보시고요. 4번 가시면 부설 주차장 설치 조항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지 완화사항이 아닙니다. 해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하겠습니다. 부미주 해가지고 보시면 부미주죠. 주에서 부설 주차장 미술작품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그 내용이 또 4번 질문 X입니다. 자, 5번 가시면 자, 요 장소 인근 장소에 보니까 요 학교가 보인다, 또 문화재가 보인다 할 때 요 학교와 문화재의 제한들을 완화할 수가 있다. 단 완화할 때 학교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5번 질문 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7번 문제. 입지규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 있는 계획 수립 둘 다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요 입지규제 요 장소의 결정을 위한 행정부서와 협의기한 10일 이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0일 X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3번에 구역 면적의 10%, 그 다음에요. 건폐율과 용적률 20% 내에서의 변경상 시도한테 위임을 수 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부미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특별구역으로 본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던 내용에서 한 문제가 또 시험에 꼭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설명했습니다. 자, 단장을 또 넘어가시니까 이제 제6장에서 이런 용도지역과 지구와 구역에서 행위제한 사항 또 상세하게 지금 묻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